네, 안녕하세요. 배움바다 친구들, 과학 읽어주는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의 이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시간을 갖고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개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지렁이나 메뚜기 같은 커다란 먹이를 들고 가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개미들은 마치 사람처럼 사회를 이루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언어를 갖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존재는 다른 왕국과 전쟁과 약탈 등 대단히 놀라운 집단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기한 곤충, 개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개미를 직접 채집하여 키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개미는 벌목 개미과에 속하는 곤충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록된 개미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현생종 약 5,000종 및 기록종까지 합하면 약 1만 5천 종의 개미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무게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개미의 몸무게가 약 2배 정도 많다고 하니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나요? 개미는 개체 혼자서 독립되어 살지 않고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회적 곤충인데요. 개미들은 특이하게 하는 역할에 따라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계급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개미는 개미 왕국의 일꾼으로서 알과 고치들을 돌보며 바깥에서 먹이를 구해오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미 왕국에서 제일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병정개미는 개미 왕국의 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개미보다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다른 왕국의 개미가 침입하면 맞서 싸우며 일개미 힘으로는 들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기도 합니다. 여왕개미는 개미 왕국의 왕으로 알을 낳는 역할을 합니다. 개미들 중 그게 가장 큽니다. 일반적으로 개미는 오로지 여왕개미만이 알을 낳고 일개미는 생식 능력이 없어 알을 낳지 않아요. 왕국에서 여왕개미는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여러 마리일 수도 있는데 여왕개미가 하나인 왕국을 단수군체, 여왕개미가 다수인 군체를 복수군체라고 합니다. 공주개미는 아직 여왕이 되지 않았지만 미래 여왕이 될 개미로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미는 결혼비행이라는 것을 통해 짝짓기를 하는데 이 날개는 결혼비행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주개미와 뒤에 말씀드린 수개미는 짝짓기 시즌이 되면 짝짓기를 위해 집 밖을 나와 하늘을 날아오르는데요. 이를 결혼비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개미는 결혼비행에서 공주개미와 짝짓기를 할 개미들로 공주개미와 마찬가지로 등에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친구들은 결혼비행을 하기 전까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해요. 밥도 일개미들이 먹여주고 몸 단장도 일개미들이 대신 해준답니다. 물론 모든 개미가 이와 같은 계급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몇몇 종을 제외한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개미들은 병정개미가 없어요. 그리고 종에 따라서 가끔 여왕개미가 없고 일개미가 직접 알을 낳아 번식시키는 종도 있답니다. 이제 개미가 어떤 동물인지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뭘 살려면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할 텐데 개미들은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 개미도 개미만의 언어가 있나?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미도 사람처럼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언어와는 많이 다르죠. 소리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사람과는 다르게 개미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습니다. 즉 냄새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지요. 개미들을 잘 관찰하시다 보면 서로 더듬이를 맞대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개미는 10가지가 넘는 페로몬 물질들을 조합해 대화를 하는데 이 물질들을 더듬이를 주고받으며 밖에 먹이가 있다, 나는 배고프니 먹이를 달라, 위험한 일이 생겼다 등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로몬은 왕국마다 조금씩 달라서 개미들은 페로몬의 차이로 어떤 개미가 우리 왕국의 개미인지 다른 왕국의 개미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같은 왕국의 개미라 판단되면 우호적으로 행동하지만 다른 왕국의 개미라 판단되면 바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주변에 있던 개미들이 동료 개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결국 개미 왕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미는 다른 곤충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개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과학자들은 직접 개미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개미를 관찰하기도 하고 여왕개미를 채집하여 직접 개미를 키우며 개미 행동을 가까이서 연구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직접 개미를 채집하고 개미를 사육해 보도록 시간을 가져가 볼까요? 잠깐! 채집을 나가기에 앞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미를 찾으려면 풀숲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길 텐데 벌레에 물릴 수 있으므로 덥더라도 긴 바지와 긴팔옷을 입어주세요. 생물을 채집하면서 파헤친 자리는 다시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우리가 채집하고자 하는 개미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함부로 죽이지 마시고 관찰과 사육에 필요한 정도만 채집해주세요. 자, 지금 우리는 개미를 채집하기 위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채집해야 하는 종은 곰개미와 일본 왕개미인데요. 왜 그 두 종류를 채집해야 하냐? 일단 크기가 커서 여러분이 관찰하기도 편하고 너무 작은 개미는 사육장에서 탈출하기가 쉬워서 혹시라도 집에서 키우다가 개미를 탈출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많이 혼날 수 있어요. 특히 일본 왕개미는 지금이 결혼비행 시즌이라 운이 좋으면 결혼비행을 마친 여왕개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개미집을 찾는 방법은 쉬운데 주변에 풀이 자라있지 않고 흙이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개미집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화단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게 작죠? 이 친구들은 주름개미라고 하는 친구인데 몸 길이가 3mm가 채 안 될 만큼 작은 소형종 개미입니다. 관찰하던 도중 결혼비행을 위해 나온 주름개미, 수개미를 발견했어요.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개미를 찾다가 흙을 들춰봤는데 다른 소형개미를 발견했어요. 정확한 종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씨앗을 주로 먹고 사는 짱구개미나 주름개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협을 느꼈는지 알을 물고 도망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바로 우리가 찾던 곰개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중형 사이즈의 개미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집을 열심히 고치고 있네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사육을 위해 몇 마리 채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집을 마치고 실험실로 돌아왔는데요. 목표했던 일본 왕개미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주변에는 일본 왕개미 군락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께 일본 왕개미를 조금 구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채집한 곰개미,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방금 가져온 일본 왕개미입니다. 참고로 이름이 일본 왕개미다 보니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살던 친구가 아닌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던 개미가 맞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생물을 처음 발견하면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이 생물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 개미는 1866년 네덜란드의 어느 한 과학자가 일본에서 처음 발견해서 일본에서 발견된 왕개미다 해서 일본 왕개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최초 발견지가 일본일 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서식하고 있던 개미라는 점 오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집해온 개미들을 잘 보시면 몸집이 다들 비슷한 곰개미들과 다르게 일본 왕개미는 몸집이 큰 친구가 있고 작은 친구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미는 대부분 병정개미가 없어요. 곰개미 또한 병정개미가 없죠. 즉 우리가 잡아온 개체는 모두 일개미이고 따라서 개미들 사이에 크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 왕개미는 병정개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몸과 머리가 좀 큰 개미들이 거대 병정개미이고 작은 개미들이 일개미들입니다. 자, 오늘은 개미에 대해 알아보고 개미를 직접 채집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분량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채집해온 개미들을 사육하기 위해서 사육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학 읽어주는 과학자들 사이언티스트의 이온이었습니다. 안녕.